또 사람들이 이제 A1은 제가 바지고 터보83이가 주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궁금하진 않았거든요. 네, 아니, A1을 하면서 공격을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때 공격당할까지만 해도 진짜 죽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공격했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지금도 친해. 세우가 보고 있니? 세우기한테도 맨날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 나이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진짜 짱인 줄 알았거든요. 어깨가 이만했었어요. 사실 새벽에 전화 오는 건 다 사고 났거나 문제 있거나 장난 전화 셋 중에 하나니까 받고 근데 세 중에 하나요? 네.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다 나쁜 일만 전화 와요. 뭔가 좀 닮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봤던 그 포르쉐랑 좀 느낌이 똑같죠?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렌트카를 거의 다 정리를 했거든요. 국산차 급세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입차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한동안 안 올렸더니 확실히 하얀 곡선을 딱 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친한 동생이 적임자가 돼가지고 그쪽 사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저는 이제 A1만 몰두를 하는데 또 사람들이 이제 A1은 제가 바지고 터보83이가 주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표라는 자리가 이게 이제 손님들이 뭐만 하면 대표 나와. 대표 오라고 그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어제 새벽만 해도 사실 별일은 아닌데 이제 대표를 계속 찾으니까 이게 사실 불편하거든요. 나중에 이제 승훈 씨나 터보83이도 언젠가 이 인터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물어보시면 알 거고 그렇게 이제 궁금증을 인터넷에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쁘라고. 처음에 동업계약서나 통장 이체한 내역이 있어요. 셋이서 정확하게 33.3% 다 그렇게 내져 있어요. 승훈 씨가 빠지고 났을 때도 정확히 50대 50 비율로 법인 처음에 초도 자금부터 시작해서 다 50대 50 비율로 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걔는 이제 돈을 다 투자를 했고 제가 바지다 이러는데 그건 제가 언제든지 서류를 다 증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오시면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사실 궁금하진 않았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A1을 하면서 공격을 엄청 많이 당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어떤 누구한테요? 이제 타업체 사실 왜 그 사람들 공격했는지 그런 녹음부터 시작해서 다 가지고 있는데 공개를 제가 안 할 뿐이에요. 같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 경고는 했었죠. 처음에는 막기만 했었는데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도 다 사과를 하더라고요. 얘가 왜 날? 대표로 이제 저희를 공격하신 분이 있었고 오해가 있어서 근데 그분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만의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왜냐면 이간질을 또 많이 당했더라고요. 저희랑.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욱하니까 저희를 공격했고 처음에 승훈 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터보83이었었는데 승훈 씨 공격할 때쯤만 해도 대응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터보83을 공격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또 당할 수 없다 해서 제가 혼자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조사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빼도 박도 못할 자료들이 되게 많고 또 제보도 막 들어와요. 여기서 제가 큰 깨달음이 있는데 그때 공격당할까지만 해도 진짜 죽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요? 완전 진짜 가족. 뭘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개인 렌트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쟤는 불법 일을 하는 애고 쟤는 돈도 없고 뭐 쟤는 뭐다 막 이런 식으로. 그 중에 이제 하나 간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저한테 렌트 해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람보르기니 타시는데 페라리로 이제 렌트를 해줬었어요. 근데 그분이 수리 기간 동안에 렌트가 나가는데 수리를 안 하고 미수선을 터진 거예요. 안 고치고. 수리 안 하고 그 비용만 청구해서 보험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렌트를 타고 있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미수선을 터냐면 보험사랑 얘기를 해서 렌트비는 내주고 그 나머지 비용을 저를 주세요 이거였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돈까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렌트비를 어디다 받아요? 보험사에 못 받잖아요. 이미 보험사는 여기다 돈을 다 줬으니까. 손님한테 청구를 했는데 손님이 뭔 소리냐.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지만 그래도 나중에 알았는데 당연히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니까 그걸 또 제보를 했어요. 어떻게 제보를 했냐면 그 페라리 458이 나갔었는데 그때 458을 먹여가지고 이 일을 얼마 비싸게 눈탱이 쳐가지고 완전 뭐 사기를 쳤다든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팩트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리고 뭐 두 번째로 우리 집이 뭐 압류가 돼 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막 썼었건데 실제로 그 당시에는 이제 동대문 사업이 망하고 막 그랬을 때랑 압류가 걸렸던 건 사실인데 그걸 제가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한 거예요. 이제 과대 포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미지가 확 나빠지게 되고 뭘 해도 터보83이는 돈을 다 내고 저는 그냥 밑에서 일하는 굳이 바지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90% 이상을 제가 다 판매를 하거든요. 그리고 90% 이상 제 고객들이고 뭐 통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무를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터보83 같은 경우는 제가 약한 부분을 해요. 세무, 세법 이런 부분들을 걔가 다 담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유인님이 하는 전략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얘는 그냥 바지라는 둥, 뭐 쟤는 뭐 그런다는 둥 이런 얘기를 맨날 들었는데도 참고 살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공격했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지금도 친해. 세우가 보고 있니?
세욱이한테도 맨날 이렇게 장난을 쳐요. 그리고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가장 큰 적이 저랑 가장 오래 있었던 직장 그 애들이 나중에 제보를 다 했더라고요. 이상한 제보들을 많이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한번 올렸었어요. 너네 이제 다음은 너네니까 내가 다 해명하고 너네에 대해서 얘기를 딱 칠 테니까 니네 한번 두고 봐라 했더니 그때부터 사과에 전화가 막 오더라고. 미안하다고. 그래서 보니까 얘는? 얘가 왜?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막 나와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대기업 사람들도 자기를 소모품처럼 생각한다는데 그런 게 자꾸 이해가 가는 거야. 이해를 하면 안 되는데 난 대기업 정도도 아니고 막 그러지만 사실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떤 심정으로 그랬는지. 네네. 네. 그 사람도 원래 처음부터 저렇게 됐으면 당연히 인성이 나쁜 애지만 처음에는 좋게 해줬겠죠. 근데 나중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안 챙겨봐. 그래서 좀 돌변하면서 자꾸 뒤통수 때리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있어요. 연매출이 꽤 되거든요. 200억 이상 이제 연매출을 일으켰던 회사인데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회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이거 불만이 생기게 돼요. 대표가 되면 다른 생각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가다가 잘 나간 차가 퍼지면 그것도 물어줘야 되고 그런 자금은 항상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수익금으로 생각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다 번 돈. 근데 쥐들은 이렇게 가져가고 나는 딱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저희가 쩍해주는 것도 사실 아닌데 근데 그런 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점점 더 증오로 돼서 저의 최고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겁나요. 예전에는 직원들이랑 같이 밥 먹고 뭐하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도 만나고 뭐 어디 가면 같이 놀러가고 막 이런 게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오히려 피하게 되고 근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 A1 친구들은 워낙 착하다 보니까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는데 그런 거에 정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요즘 좀 차갑게 대하거든요, 사람들한테. 제가 아는 대표님도 외제차가 2개인데 하나는 그 매장을 갈 때 타고 가세요. 한 대는 절대 직원들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한 대는 직원들이 나도 열심히 해서 저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2대째를 갖고 있는 걸 직원들이 알게 되면은 저 자식이 나쁜 놈, 우리를 착취해서 나쁜 놈 이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외제차 무조건 한 대만 공개하고 한 대는 절대 공개 안 하더라고요, 직원들한테. 고급차들 거진 다 판매를 했어요. 제수의 차들을. 왜 그랬냐면 이 일을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제가 동대문에 장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 나이에 비해서 들어오는 돈이 많다 보니까 제가 진짜 짱인 줄 알았거든요. 어깨가 이만했었어요. 막 수입차 타면 막 팔 올리고 왜 내가 내 돈 벌어서 산 차니까. 그러고 나서 렌트카를 했는데도 렌트카도 잘 되니까 또 어깨가 또 이러잖아. 난 진짜 잘 버는구나. 나 손만 대면 다 성공하는구나. 예, 나는 진짜 돈도 많고 난 차도 많고 뭐 막 이렇게 해서 허치에 좀 살았었는데 이 일을 해서 진짜인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진짜 부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잘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에는 있는 차를 다 정리했어요. 최근에 이제 람보르기니도 다 정리를 했는데 람보르기니 모임을 나가서 정리를 한 거예요. 모임을 한번 나갔었는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람보르기니 홍보하려고 산 건데 제가 거기에 낄 자리가 아닌 거예요. 높은 빌딩 위에서 밥을 먹었었거든요. 아래를 딱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부자들이 저렇게 많다고. 서울에만 봐도 저 빌딩들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하는 게 다 주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한두 채가 아니라 엄청 많은데 그중에 내 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몇 대 안 되는 그 빌딩 수에 되지도 않는 차 산다고 주목받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이때까지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다 팔고 요즘에는 진짜 열심히 살자 해가지고 노력 엄청 하거든요. 제 꿈이 사실 큰 건물주거든요. 그 얘기를 이제 터프파사도 옛날에 우리 돈 많이 가져가지 말고 최대한서 이렇게 해서 투자해가지고 공격적으로 해서 하나 좀 해놓자면 되게 좋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제 A1 하면서 느낀 것도 되게 많고 생각도 많이 달라지고 좀 성장하게 된 계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까 공격했던 분들이 꼭 나쁜 게 아니라 그게 그 당시에는 위기였거든요. 왜냐면 내 이미지가 스크래치가 너무 많았고 내 가족들이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근데 진짜 죽을 것까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아기가 넷이거든요. 첫째가 이제 중학생인데 우리 중학생 아들이 아빠 혹시 아빠 사기쳤어 이러는 거예요. 친구들도 저를 보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거를 딱 보면서 진짜 내가 떳떳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내가 너무 눈에 튀면 안 되겠다. 예전에 내 꿈은 람보르기니 타고 애기를 학교를 데려다 주는 거였는데 막상 데려다 주니까 돌아오는 거 욕밖에 안 들리고 이상한 소문들 들어오고 심지어 이런 팩트 같은 것도 다 어떻게든 비방하려고 깎아내는 거에 관심을 가지니까 유튜브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는 제 캐릭터를 살려서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왜 재경씨답지 않게 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사실은 A1을 하면서 대표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소문도 안 나게끔 해야 되니까 오히려 조심하고 그렇게 재미가 없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제가 가수원동 출신이에요. 거기에 학교를 나왔었고. 거기도 굉장히 대전 변두리잖아요, 그죠? 네네, 변두리에. 네. 지금 많이 아파트 들어서고 했죠. 댓글에 보면 가수원의 영웅이라고 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원래 어떻게 알았냐면 네. 저한테 장난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장난 전화 진짜 많이 오거든요, 저한테. 새벽 2시에 전화 와가지고 네. 재경 씨 맞으세요?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아, 누가 봐도 어린 목소리예요. 네. 아, 지금 제가 티코가 사고 났는데 네. 알팔이 있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보통 장난 전화하면 기분 나쁘니까 이제 쌍욕하거나 이제 끙커다 하는데 네. 전 대응을 다 해줬거든요. 왜 티코는 알팔이 안 되지? 왜 티코 요금제가 얼마고? 그래서 알팔은 하루에 이 정도 이상 나가야 되는데 해서 기분 안 나쁘고 설명했더니 미안해요. 사실 장난 전화하고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이래서 네. 아 괜찮다. 뭐 장난 전화라도 나 좋아서 해준 거 아니냐. 괜찮다. 그리고 나 어차피 할 일도 없었다 했더니 그랬더니 어디 사냐고 했더니 자기 대전 사람이라고. 네. 나도 대전 사람이다 해서 네.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가수원동에 원래 있었다 했더니 자기 깜짝 놀란 거야. 자기 어디 아파트 가수원동 그쪽에. 아 진짜 고향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이네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그 뒤로 맨날 유튜브 밑에 가수원의 영웅 이렇게 다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하면서 장난 전화가 더 심해졌죠. 새벽에 특히. 얼마예요? 뭐 몇 킬로까지 나가요? 뭐 트렁크는 왜 없어요? 어느 정도 대응은 다 해줘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요즘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이 사람들이 유튜브 찍으려고 속여서 목소리 따갖고 네. 그런 걱정 되게 많이 해요. 최근에 매장 방문할 때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왔었거든요. 오자마자 과자를 막 꺼내서 막 과자를 막 먹으면서 막 차 막 문 확 열고 막 그러는 건데 사실상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그렇죠. 아, 이 차는 신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에 타서 시동 걸긴 좀 힘들고 그 당시 이제 제가 밖에 람보가 있었으니까 제 차는 상관없으니까 저걸 열고 해서 대처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 게 요즘 너무 무서워요. 그분이 실제 그건지 아니면은 촬영 목적으로 오는 촬영 목적으로 일부러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알 수가 없으니까 없죠. 네. 아니 이게 유명이 되면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왔는데 제가 저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 나가세요. 딱 이러면 유튜브 각인데 이러면서 아싸 유튜브 더 한단 말이야 그 사람들. 그때부터 이제 물어뜯기 시작한 사람은 엄청 많을 거예요. 맞아요. 얘기는 잘 타일러서 하는데 다음에 또 오겠다는데 아씨 그런 고충이 되게 많고 A1 하면서 좀 진짜 재밌었던 게 AS 같은 거 제가 다 해줘요. 거기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일산? 예, 일산에도 있고 한 군데 더 있는데 손님들은 제가 오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가요. 네. 가서 우리한테 안 산 차까지 제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손님이랑 얘기하고 그런 손님 중에 이제 한 분이 어제 또 차를 또 구매를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세 대째 구매하시는데 그런 거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는 거는 되게 즐거워요. 또 뭐 워렌 버핏이랑 밥 먹는 것도 돈 내야 되는데 그런 분들 한국에 제 눈에는 워렌 버핏 아니에요. 그쵸. 한국에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도 가면 또 진짜 사람답게 얘기해 주거든요. 처음에는 엄청 까칠했어요. 진짜 막 날 완전 범죄자 취급하고 나를 못 믿고 막 틱틱거리고 막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웃기지만 엄청 틱틱거리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돼? 나 이거 그럼 나 인사 안 해. 그러면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딱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차 쪽에 잘 모르는 이전 문제 뭐 이런 문제인데 내가 안 사간 차까지 제가 다 해주니까 차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정식이 더 싼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들조차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카톡에 뭐라고 오냐면 차는 무조건 재경 씨한테 얘기할 거니까 비싸든 싸든 네가 구해라. 그럼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네. 처음에 분명히 엄청 진짜 힘들게 했거든요. 스트레스 받고 그런 좋은 분도 있고 비서분이 몰래 회장님 차를 타고 나갔나 봐요. 비서분도 저랑 통화를 많이 하잖아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5시인가? 차가 퍼졌다고.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이런 차를 파냐고. 대표님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해서 막 얘기했는데 막 욕만 막 하니까. 누가 욕을 해요? 비서분이 아니면은? 비서분이. 본인이 산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제 저한테는 그분이나 어차피 똑같은 고객이잖아요. 아, 비서분을 통해서 구매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내 차를 띄울 테니까 일단은 보험사를 출동하겠다 했더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를 몰래 끌고 나왔는데 여자친구랑 같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차가 쓰는 원인에 대해서는 쫙 있어요. 왜냐면 저는 렌트카 때부터 오래됐으니까 딱 듣기만 해도 무슨 문제라는 게 따닥 나온단 말이에요. 대표님 제가 볼 땐 그 기름 없는 것 같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기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기름 두고 새벽에 출동했었거든요. 기름 넣으니까 바로 되더라고요. 딱 이러더니 팔짱 닦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전 진짜 아무렇지도 전 기분도 안 나빴거든요. 근데 대표님 제가 저 같아도 기분 나쁠 거라고. 왜냐면 차 갑자기 쓰면 모르는데 당황하지 않냐. 근데 저는 렌트카하면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특히 레인지로버가 고장률이 좀 많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길 가다 쓴 적이 한 번 있어서 손님한테 욕 진짜 먹었었거든요. 그런 경우가 몇 번 있다 보니까 면역이 돼서 사실 새벽에 전화 오는 건 다 사고 났거나 문제 있거나 이거니까 장난 전화 셋 중에 하나니까 받고 근데 셋 중에 하나요? 네. 좋은 일은 아니에요. 다 나쁜 일만 전화 와요. 그분이 또 이제 회장님 또 보셔서 이 친구가 제일 진짜 괜찮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대 사셨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천성적으로 어떤 사업, 비즈니스하고 영업 이쪽으로 타고 가신 것 같아요. 제가 인성도 좋아요. 잘 참아요.